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는 6월 1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영동군수 후보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우리 영동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동 군수 후보 윤석진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 윤석진과 대한민국 영동시대, 영동군민 행복시대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동시대를 꿈꿔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서 3선 군의원이셨고 의장까지 지낸 행정 전문가시죠. 네. 상대 후보는 부군수 출신이 또 무소속으로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축산 경영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윤 후보님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최대 장점은 제 삶의 터전인 영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12년간의 군의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영동 국민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하게 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후보자들 가운데 우리 의원님이나 일부 또 후보들께서 축산 경영인을 출신의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악취 문제로 많은 영동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우리 정영철 후보께서 축산단지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영동 주민들한테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여름날에도 우리가 에어컨만 틀고 창문을 못 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됐던 부분입니다. 네. 정 후보님 얘기는 본인이 영동 국민의 도의적인 차원에서 축사를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군 의회에서도 이거 어서실 단지를 이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의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160억 정도, 그리고 네. 군비가 170억 정도 되는 한 32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영철 후보가 이해 충돌에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것이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는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 후보님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사돈이시라는 분이 지역 노인 행사에서 찬조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데, 네. 본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사돈도 지역의 어떤 유지라 어떤 단순한 찬조 출연해서 찬조금을 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충분하게 조사가 끝난 뒤에 책임이 질 게 있으면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토론 중에도 5월 8일 사돈 어른께서 이제 찬조금을 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돈 분께서 그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지금은 영동에 계셔가지고 그것을 줄만한 찬조를 하실 만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정도만 답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님도 충분히 그 어떻게 보면 해명을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할 텐데요. 그 뭐 전과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또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전과 문제도 또 일반 전과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를 갖고 있는 분이 그 군수로서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자격 시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절조에서 협치해서 길을 찾다에서도 뼈아픈 실수 3가지를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네. 제가 가가호에 도착할 공보지에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네. 또 이 사항은 3선 9년 선거 때마다 항상 공격받은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 영동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에 뭐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그러면 이상입니다. 20대 때 뭐 어떤 있었던 일인 거겠죠?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선을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그 사실을 또 알고 네. 주민들이 평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도 사과를 하고 계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군의원, 군의장 출신으로 박세복 군수가 이끈 영동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군민과 민생과는 아주 동떨어진 불통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결과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동군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60% 이상인 농업도심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토목 등 외형적인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으로 우리 영동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군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 후보께서 공약으로 군수 직속 군민 원탁 협의체를 신설해서 8년간 불통 군정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민간 협치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30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정체되어 있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군수 직속 원탁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견이나 가감없이 듣고 행정 시스템을 재편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군민협의체라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군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우리 주민들 누구나 우리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원탁회의체를 구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열린 군정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자, 영동군은 국악과 민주지산 등 전국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 윤 후보님께서는 영동군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동군은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를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나 영동관광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신설을 통해서 자연 친화형, 고원 캠핑장과 같은 금강을 이용한 친환경 여가 물놀이 시설 등을 도시에서 지친 일상을 피곤한 사람들을 영동으로 와서 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사실 어때 지리적으로 보면 영동이 경북 또 대전, 충북하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농촌으로 이제 영동군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 그렇다 보니까 농촌 고령화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또 일손 부족으로 해마다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영동 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영동군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청장년 농부 부족으로 일손 부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인력 운영과 계절성, 단기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 전용 숙소 신설을 통해서 노동자가 상시 상주하게 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지원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전용 숙소에서 거주를 하고 여기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는 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이제 외국과도 MOU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이번 4월 달에도 저희가 자매 계례를 맺고 있는 곳에서 네. 39명이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 요거는 아주 뭐 일손 부족에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영동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그 의료시설 부재입니다. 종합병원이 없고 또 산부인과, 소아과 또 없습니다. 또 산후조리원도 또 없죠.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산부인과 있습니까? 예, 예. 아, 예, 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출산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대도시 의료진에 비해 영동이 의료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의료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번에 공약한 영동형 복지기준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복지 환경을 높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약집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공약집은 언제 준비가 됩니까? 준비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네,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산부인과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동병원에서 우리가 복지부 예산으로 가서 1년에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이용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대전으로 인근 생활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좀 신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네. 아, 그것도 문제네요. 어쨌든 충분한 또 의료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보위 체계를 더 확고하게 좀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보위도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공보위 문제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석준 후보께서 이외에도 준비한 주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공약은 문화도시 영동, 관광도시 영동, 과일도시 영동 건설입니다. 예. 문화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선정과 영동 관광문화재 등을 신설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일의 고장 영동 원료를 활용해서 가공산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 지역에 우리 또 이제 예전에 영동대였던 유원대학교 문제도 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박세복 군수 시절 때 그 유원대 이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지원을 좀 한 편인데 사실 뭐 아산 캠퍼스로 이전을 하면서 네. 영동군과 국민들에 대한 뭐 좀 신뢰를 좀 불신임도 있고 좀 갈등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의 대학교와는 상생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상생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영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영동대학교 분들과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청년 일자리부터 우리 학생들을 주도로 하는 성장 주도형 그것을 지원해주고 또 프로젝트를 영동 발전 프로젝트를 같이 공모해서 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과를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과를 신설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이제 있는 과하고 지금 이제 우리 특수교육학과라든지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제 장애인 쪽 문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우리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예,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의료진이거든요. 우리 간호지. 그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영동 발전을 이루는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동 지역이 보면 그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잖아요. 네. 그 넓은 면적을 이용한 어떤 뭐 그 영동군의 백년 먹거리라든지 어떤 뭐 새로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나 뭐 그런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 영동군의 지형이 보면은 산림이 거의 한 60, 70에서 그렇죠. 8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 정책에 대한 보완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림에 대한 보존만 하고 있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방자치 30년이 됐는데도 건드린 분이 없습니다. 네. 저는 과감하게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림. 자, 충북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 또 영동군입니다. 예. 그 이를 극복할 윤 후보님만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영동군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신설해서 우리 영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분석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동의 이미지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통해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떠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다시금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귀농귀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귀농귀촌이 사실 보면 외지 사람들이 오면 그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또 가고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 귀농귀촌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가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맞이하는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통해서 교육과 실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청년도 문제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영동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 키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동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주택 지원과
그리고 청년 쿠폰 발행 등을 통해서 영동에 정착하려는 청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인구 감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세복 군수 아까 이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퇴임 40일 전인가? 45일. 45일 전에 이제 퇴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래서 뭐 그 정영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퇴임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주장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퇴임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퇴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무를 다 마치고 끝나야지만 퇴임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도 사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께서 초청장을 갖고 오셔가지고 찢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더 흉흉해지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동에서 그 힐링타운인가요? 네네. 힐링타운. 지금 그 영동에서 아주 수건 사업으로 좀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민간으로 투자하는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이제 마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골프장이 들어가고. 네. 그럼 세수 확대는 도움이 좀 되겠네요. 세수 확대는 도움이 되죠. 우리 지방 재정 자립도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 아까 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행정 절차상을 추구하는 군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부분이 좀 그 힐링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 절차를 무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어려웠었나요? 그때 당시 뭐 잘 안 됐는지? 네, 저희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소통 불통군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이게 완공은 아마 8월이나 9월쯤 다 되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만 빼고는 저 같은 올 10월 달이면 뭐 시범 라운딩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 골프텔과 그거 연계해서 예, 골프텔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이면은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동이 가진 경쟁력, 우리 후보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영동이 가진 경쟁력이라고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 관광의 자원입니다. 예. 우리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입니다. 이것이 영동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윤 후보님께서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금 영동이 열악한 현실에 비해서 목욕탕이 없습니다. 목욕탕과 그리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중목욕탕이 없나요? 대중목욕탕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지금 적다고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문제 그리고 이제 유통단지 확충 APC를 거점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장사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원과 장사시설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P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남부상군 전체가 아마 이게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우리 2010년도 민선 6기 군의원을 했을 때 그때 장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있었죠. 겪었기 때문에 네. 장사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이제 주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천할 수 있게 그렇죠. 하겠습니다. 고령화 지역일수록 또 좀 필요한 게 요즘에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 윤 후보님이 앞으로 계획과 또 영동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얼마 전 어버이날에 있었던 금권 선거 의혹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영동의 자존심을 되찾고 다 함께 영동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돈봉투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진위를 밝혀 심한 모면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팩트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석진 국민선호 펀드 조성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영동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윤 후보님의 많은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과 역량을 통해서 영동군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역량 발휘를 해주시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영동군수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